안녕하십니까. 동구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의 노인건강교육 강의를 담당한 경일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의 이건영 교수라고 합니다.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 노인 건강 교육은 2차시로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차시는 이 신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차시는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또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신적인 측면에서 정신 건강 교육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차시인 이 신체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몸을 건강하는 이 몸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운동 방법은 걷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주제를 어떤 강의 주제를 선정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걸음, 바르게 걷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온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진시황도의 올해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이렇게 신하들을 멀리까지 보내고 그랬었죠, 그죠?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많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노력을 해왔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명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명은 늘었는데 건강하게 또 사는 것이 이제 관심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이 이제 또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많은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저같이 젊은 세대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을 추구할까가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체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주제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강의의 어떤 목차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건강이라는 개념과 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왜 걷기가 중요한가, 왜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걷는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년의 어떤 삶의 질을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지금 평균 연령이 80세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기대 수명이,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파란색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이 이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 그런데 여기 흰색 그래프가 있죠, 그죠? 이 흰색 그래프는 건강 수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수명인 거예요. 이 수명 이후로는 어떻게 생명은 유지를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수명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명이 65.7세에서 65.2세, 64.9세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운동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음주 습관, 수면 습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환경적인 문제,
습관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래 수명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지내야 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7.5년이다라고 지금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7.5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진다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진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조금 무서운 어떤 현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건강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친구 관계,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WT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건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자신의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화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화는 분자, 세포, 조직, 그죠? 조직 단위에서 일어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노화라는 것은 진행적이다. 그래서 지금 또 어르신들도 노화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저는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저도 노화가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화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적이면서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되돌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 생물학적인 변화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내적, 외적인 어떤 스트레스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면역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죠?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럴 때 이제 예전 같으면은 잠을 좀 덜 자거나 아니면 찬바람을 좀 쐰다거나 하더라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적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화를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노화 현상을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근육량의 변화, 그리고 골밀도의 변화, 그리고 혈관의 변화, 그 다음 인지 기능의 변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골격계에서 근육량의 변화를 여기 그림에서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20세에서 30세, 40세 이렇게 시대를 거쳐서 이 70세까지 이 허벅지에 이 굵기가 점점 얇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세 때의 그 허벅지의 근육량이 80세로 가면 20세 때의 40% 이상이 감소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 노자금만 저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젊었을 때 많이 저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허벅지 둘레가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고, 낙상과도 관련이 있고, 인지기능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육량을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많이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근육에서 나오는 또
그 치매를 방지하는 호르몬 같은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육이 있으면 넘어짐, 낙상에도 예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근골격계의 변화 중에 이제 골밀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오른쪽에 보시면 40대의 골밀도, 그 다음에 60대, 70대로 가면서 이렇게 이 엿가락 안에 딱 잘라보면 안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밀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그 임신과 육아와 출산 이런 폐경기를 거치면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골절의 역치라고 있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수치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미세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의 경우에 60세를 기점으로 이러한 골절 역치가 이제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어르신들, 노인분들은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 시기부터 그 다음에 운동을 잘 조절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심혈관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계는 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이 혈관 내벽의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20대 때는 이 혈관벽에 찌꺼기들,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러한 지방 덩어리들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에 가면서 이 벽이 점점 두터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 떡이져 가지고 이렇게 붙게 됩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말라붙게 되면 혈관에 탄력이 없어지면서 딱딱해집니다. 그죠? 딱딱해지니까 압력이 높아졌을 때 이 혈관이 신축성이 없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혹은 심장에서는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에 따라서 이 심혈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동을 등한시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자연적인 노화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분들은 아마도 건강관리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인지기능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지기능은 기억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판단한다거나 혹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빠르게 반응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지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 그 고스톱 치는 것도 인지기능의 하나의 어떤 그거고요. 뭐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지기능입니다. 그런데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이제 기능적 변화 중에서 자, 대뇌 피질 전반에 걸친 뇌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뇌 혈류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산소량이 감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뇌에 그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 뇌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아야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뇌혈관 변화와도 그죠? 이 혈관벽이 두터워지고 좁아지면서 혈류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혈액 안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의 건강도 좋아지지 않겠죠. 그죠? 이 뉴런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억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 이렇게 돼 있죠. 자, 인간은 태어날 때 어머님의 그 뱃속에서 1000억 개 정도의 그 뉴런 신경세포를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이러한 뇌세포들 간에 수많은 그 연결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그림 보이시죠? 여기 요 그림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점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움직임을 통제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억력에 대해서 뭔가 기억을 떠올린다거나 상상한다거나 말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게 이제 만드는 것이 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인지 기능의 변화 중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위쪽에 이제 풍성한, 젊었을 때 이렇게 풍성한 푸르른 나뭇잎처럼 이렇게 이제 이 뇌세포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잎이 떨어져 나가서 듬성듬성해지듯이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뇌의 이 fMRI 사진을 보면 이렇게 두개골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사진상에서 검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뇌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거나 혹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혈류량이나 이런 산소 공급이 부족했을 때 뇌세포가 사멸되어가는 속도가 빨라졌을 때 이러한 어떤 그 뇌의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해졌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로는 이제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모양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뇌세포가 사멸되고 이제 세포가 하나씩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뇌가 수축이 돼서 뇌 안에 이 두개골 안에 빈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뇌 1000억 개의 이 뉴런들이 서로 수많은 가지를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신경망이, 그걸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경망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가 이제 너무 노화에 따라서 안 좋은 것만 쭉 얘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까 처음에 이제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화라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면서도 이걸 어떻게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많은 어떤 운동 방법들 중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를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 걷기를 택했는가? 자, 왜 걸어야 하는가? 우리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걸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신경세포 이제 뉴런이 있었죠. 그죠? 뉴런은 인지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그죠? 이 신경세포에 거름이 되는 이 BDNF라는 신경영양인자를 걸었을 때 아주 많이 이것이 분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적의 뇌 성장인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때도 거름이나 비료를 줬을 때랑 그냥 놔뒀을 때랑은 이 생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걸었을 때 이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복돋을 수 있는 이 거름이 많이 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걷기 운동이 신경 영장인자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걸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외에도 자, 우리가 걸었을 때 뇌혈관을 또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찍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겠죠. 그죠?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압이 증가하고 그죠? 올라가는 혈류량이 많아집니다. 많아진 혈류량이 뇌로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로 가면서 산소도 공급이 되고 그러면 뇌 이 뉴런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혈관 건강이 양호했을 때는 이렇게 충분하게 운동해 줬을 때 뇌로 이 올라가는 혈류가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혈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는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것들로 이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확인을 해서 운동 강도라든지 부하를 조절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교적 걷기 운동은 그러한 어떤 위험성이 가장 낮은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아주 추천할 만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면 이제 요 페트 영상을 촬영한 건데요. 운동 전의 혈류량과 운동 후의 혈류량을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일회성 운동으로도 이런 이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 이게 밝게 보이는 부분이 혈관으로 이 피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훨씬 더 많은 이 혈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은 뇌 전체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그죠? 산소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아까 걸음, BDNF라고 하는 이 뇌세포를 증장시키는 걸음이 많이 분비된다라는 겁니다. 좀 많이 걸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걷기를 통해서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 실제로 우리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조금 이제 재미없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이 미세혈관, 아주 가는 미세혈관들이 없었던 것이 이제 새롭게 장기간 계속 꾸준하게 걷다 보면은 이 미세혈관들이 새롭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미세혈관들이 새롭게 생성된다는 것은 뇌의 구석구석까지 이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택배차가, 택배 트럭이 골목골목까지 다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택배 배달이 아주 막 오지에는 배달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곳까지 다 길이 다 뚫혀가지고 온 구석구석까지 이러한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미세혈관이 새롭게 생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무엇이 되느냐? 뇌세포가 또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제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1960년대 50년대 때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이제 재생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쥐를 가지고 실험해보고 또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된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BDNF 같은 그런 걸음들이 이렇게 분비가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어르신들이 가장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점점 지속되고 가속화되면 뭐 치매로까지 이어지니까 자, 그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걷기 운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을 때 이 정상적인 뇌 기능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10대, 20대, 30대, 이렇게 40대 이렇게 이제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한 5, 60대까지는 좀 뇌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뇌세포 수가 줄어들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넘어가면 아, 내가 지금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구나, 쇠퇴하고 있구나를 이제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그 역치점을 어떻다 이렇게 뒤쪽으로 늘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강 수명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들 이렇게 딱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자, 어깨와 가슴을 펴고 걸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고 걸으셔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능한 한 보폭을 넓게 걷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각각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깨와 가슴을 펴고 걸어야 된다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도 보고 뉴스 검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숙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이제 뭐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경추가 이제 부담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인체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부분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가장 무거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거운 머리를 이렇게 펴지 않고 이렇게 굽혔을 때는 여기 보시면 자, 15도 정도 기울었을 때 하중이 12kg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경추에 30도 정도 기울면 18k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무게가 이렇게 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반드시 고개를 들고 약간 거만하게 턱을 약간 앞으로 치켜들고 가슴을 펴고 걷는 것이 이 척추 건강에도 좋고 이 몸에 무리도 안 가는 그런 이제 걷기 자세가 됩니다. 자, 요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걸으면 좋으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이 여성이 이렇게 잘 걷고 있죠. 그죠? 여기 귀가, 제가 이제 저희 모친도 이제 걷기 운동을 제가 이렇게 많이 권유해 가지고 저희 어머님 또 이렇게 열심히 걸어 다니십니다. 걸어 다니시는데 몸이 조금 앞으로 기울어지셔 가지고 종종걸음으로 아주 짧은 보폭으로 막 걸으면서 내 누구보다도 빨리 걸을 수 있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데, 사실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니까 그건 이제 건강한 걸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부상의 위험도 높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귀가, 우스갯소리로 귀가 똥꼬를 지나도록 걸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문을, 그러니까 일직선이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그죠? 귀가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자기 항문을 지나도록 걷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일자로 이렇게 곧게 이 어깨와 가슴이 펴진 상태에서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턱을 약간 치켜 들고 이렇게 걸었을 때 이 어깨와 가슴이 꼿꼿하게 펴져서 걷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고 걸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요거는 특히 허리 아프신 분들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우측에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 남성분이 허리에 뭘 차고 있습니까? 허리 복대를 차고 있죠. 그죠? 예. 요런 것처럼 우리 엉덩이와 배, 우리 관략근 그 운동한다 그러죠. 케겔 운동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죠? 왜? 대변 마려울 때 막 참을 때 엉덩이에 힘을 딱 주는 것처럼 배와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걸었을 때 이 자연복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연복대. 이렇게 힘을 주고 걸었을 때 몸도 펴지고 힘도 들어가고 코어에 근육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요통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능한 한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거 왜 중요한가? 자, 제 어머니도 보폭을 짧게 해서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속도는 조금 빠른데 종종걸음으로 걸으십니다. 왜 종종걸음으로 걷게 되느냐 하면 허벅지에 근육량이 부족해서 보폭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 한 발로 지탱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짧지만 그 기간 동안 몸에 한 발로 버텨야 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어때요? 다리가 빨리 땅에 떨어지면서 보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가능하면
내가 보폭을 넓게 걸을 수 있도록, 통증이 없는 그 한계 내에서는 넓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꼿꼿하게 펴고,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그 다음에 귀가 이 직장을 지나도록, 그죠? 귀가 직장을 지나도록 꼿꼿하게 펴고, 엉덩이와 복부에 힘을 딱 주고 보폭을 넓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나는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 20,000보씩 걷는다, 혹은 뭐 5,000보씩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5,000보, 10,000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0보만 걷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걸었을 때는 훨씬 더 운동 효과가 배가가 될 것입니다. 배가가 되고 허리 요통 같은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걷기에 대한 어떤 몇 가지 팁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뭐 평발이다, 아니면 앞꿈치부터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걸으면은 뭐 발바닥이 아프다, 뭐 엄지 발가락 쪽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자세히 보면은 보행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통증이 없이 편안하게 걷기 위해서는 굴림보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굴림보행은 뭐냐면, 자, 뒤꿈치부터 바닥에 착지가 되어서 발바닥을 거쳐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이 하중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도 아니죠.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제 마사이족 워킹이라고 해서 요런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반달 모양으로 된 이런 신발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죠? 이러한 신발의 형태가 뭐냐? 굴림 보행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보행을 돕는 이 신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걸으실 때, 조깅하는 운동화를 신고 걸으실 때도 뒤꿈치부터 닿아서 발바닥을 거쳐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이 굴림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걸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자, 트레이드밀을 걷는 게, 그 헬스장 같은 데서 트레이드밀 있죠, 그죠? 이제 그 러닝머신 같은데 그 위에서 걷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자연 산책로나 등산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밀 위에서 걷는 것은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신체 내부 감각을 유발하는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무릎이 안 좋다라거나 어디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부상 방지도 되고, 속도 같은 걸 조절하고 경사도를 내가 알아서 조절한 다음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레이드밀이 그냥 그 도로라든가 인도를 걷는 것보다 충격이 훨씬 덜하다라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무릎이 안 좋다라거나 그런 어떤 불편한 곳이 있을 때는 트레이드밀 위에서 나의 어떤 그 수준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걷는 것이 좋고요. 근데 나는 이제 뭐 걷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런 그 경사가 약한 등산, 트레킹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 같은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어서 훨씬 더 운동 효과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령자들이 이 걷기 운동을 할 때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냐면, 옆 사람과 같이 걸을 때 대화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노래는 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속도로 걸으시면은 적당한 운동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요즘 계단 오르기가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계단에 이렇게 걸어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셔도 됩니다. 옆에 이제 난간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일정한 그 크기로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올라가시면 되는데,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그 디딤발에 그 무릎이 손상될 수가 있겠죠. 하중이 많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반드시
계단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오셔서 올라갈 때만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좋다. 그 다음에 걷기 외에도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실 때는, 그리고 날씨도 지금 많이 춥죠, 그죠? 추울 때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력 운동, 보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걷기에 도움되는 이 근력 운동으로 뒤꿈치 들기가 있습니다. 뒤꿈치 들기. 뒤꿈치 들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이 그 심장이 펌프질 해주는 이 힘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발이 좀 차다거나 아니면 저 이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펌프의 힘이 많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에는 펌프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이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 자,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쉽게 내려왔겠죠. 그죠? 그럼 내려온 이 혈관의 이 혈류가 빨리 또 올라가 줘야지 순환이 될 겁니다. 이때 올라갈 때, 이때는 심장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아리의 근육들이 이렇게 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관이 순환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 이제 원활하게 잘 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었을 때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따로 실내에서 이렇게 벽을 잡고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주는 이런 운동을 뭐 10회씩 뭐 3세트 한 발씩 따로 들고 해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되고, 이런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주 유명한 운동 중에 하나죠, 그죠? 아주 대중적인 운동인데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주로 이제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데,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근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혹시 이제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를, 바퀴 없는 의자 있죠, 그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의자를 뒤에 이제 받쳐놓고 그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이제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자를, 지금 이 사진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의자의 뒷면을 벽에 붙여놓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혹시 뒤쪽으로 앉는데 의자가 밀려 나간다거나 뒤로 넘어졌을 경우에 또 이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자 뒤쪽을 벽면에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 안전하게 스쿼트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뭐 근력도 좋고 무릎도 아프지 않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스쿼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할 때 이 무릎이 앞쪽 발꿈치 앞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리고 허리는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엉덩이가 무릎까지 내려왔다가 똑바로 섰다가 이렇게 이제 일어섰다 앉았다, 요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 부하를 내가 조금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내려왔을 때 한 2초에서 3초 정도 정지했다가 올라가시면 좀 더 운동 강도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의자를 대놓고 하시는 방법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나는 조금 무릎이라든지 관절이 무리가 간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의자 같은데 손을 이렇게 짚으시고 발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죠? 내리시면 허벅지에 많이 힘이 들어간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을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면 이 근육량을 유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근력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코어 운동인데요. 코어 운동 몇 가지를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보면, 자, 요통이 있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어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 보면
양쪽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바닥에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 복부와 엉덩이와 하체에 골고루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몸의 중심 부위에 많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운동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5초 동안 유지하기 힘드신 분들은 최대한 올렸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올리실 때 너무 많이 올리려고 통증이 있는데도 허리를 막 활처럼 휘게끔 올리시는 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내린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반복해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코어 운동으로 이렇게 배근력, 이제 등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가슴을 땅에서 이렇게 지면에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통해서 이 등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내가 운동 좀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하실 때는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뻗으시면 좀 더 운동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하기 힘들다 그러면 뒤쪽으로 이제 다시 열중셔한 자세에서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근과 하체 단련에 도움이 되는 의자에서 이렇게 앉으시는 상태에서 이때 이제 의자 등 뒤까지 대지 않고 떨어진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90도 직각인 상태에서 다리를 수평하게, 지면과 수평하게 폈다가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대쪽 다리를 또 다시 폈다가 또 내려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복근과 그 다음에 하체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동작들은 부상의 위험도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 코어 운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작 모두 다 허리에 크게 무리가 안 가면서 이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의 중심부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이 근력 운동이 되었을 때 아까 걸을 때 자연복대를 차시라 이런 말씀했었죠. 그죠? 그래서 엉덩이와 배에 힘을 딱 주려고 할 때 이런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으면 힘이 잘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자, 요런 참 걷고 싶은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날이 언젠가 좋아지시면 요런 이 걷기 좋은 곳을 찾아가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몸을 꼿꼿하게 펴시고, 그죠? 이 귀가 직장을 수직으로 내려가도록 몸을 꼿꼿하게 펴고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폭을 넓히셔서 저런 경치 좋은 곳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이제 걷기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